행렬 단원에 들어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행렬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이 행렬이라는 이름에 우리가 조금 관심을 쏟아야 되는데요. 이 행이라는 것은 가로줄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열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세로줄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냥 직역을 하자면 얘는 가로줄과 세로줄이다 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이런 이름이 붙었느냐? 이 행렬의 정의부터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숫자나 문자를 괄호 안에 직사각형의 모양으로 배열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괄호를 친 다음에 그 다음에 숫자들을 1, 2, 3, 4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을 해 놓은 것, 요게 행렬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각 행의 숫자들이 이렇게 배열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각 열의 숫자들이 배열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줄과 세로줄로 숫자가 배열되어 있다. 그래서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되어 있다 라는 의미로 우리가 행렬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행렬 자체의 정의는 숫자나 문자를 괄호 안에 직사각형 모양으로, 즉 행과 열을 맞춰서 배열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행렬은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라는 건데요. 먼저 행렬의 크기라는 게 있어요. 자, 행렬 m이 대개 행렬을 나타낼 때는요, 우리 알파벳 대문자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행렬 m이 스몰 m개의 행과 스몰 n개의 열로 이루어져 있을 때 우리는 행렬 m을 m by n 행렬이라고 읽습니다. 뭐 혹은 그냥 m 곱하기 n 행렬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그냥 m by n 행렬로 통일하도록 하죠. 그래서 m by n 행렬이라고 하며 이것을 행렬 m의 크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행렬의 크기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는 것은 그 행렬에 가로줄이 몇 개가 있고 세로줄이 몇 개가 있느냐 요걸 말하는 거고요. 그걸 표현할 때 단순하게 m by n, 즉 가로줄은 m개, 세로줄은 n개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금방 예상해 볼 수가 있죠. 이 m by n 행렬 안에 숫자나 문자들이 몇 개가 나열되어 있겠어요? 당연히 m 곱하기 n개가 나열되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 행렬의 크기만 듣고도 얘가 가로줄 몇 개와 세로줄 몇 개로 구성되어 있는지, 또 그 안에 숫자 또는 문자가 몇 개가 나열되어 있는지까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행렬의 성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행렬 라지 m의 제 i 행과 제 j열이 만나는 위치에 있는 숫자 혹은 문자를 우리가 대개는 소문자를 이용해야 나타냅니다. 그래서 소문자 a, i, j로 나타내는데 이건 뭐냐 하면 그 위치에 있는 숫자나 문자를 a라고 이름 붙이자라는 거고요. 요 뒤에 있는 저 첨자로 돼 있죠. 밑첨자로 돼 있는 IJ는 얘가 바로 i번째 행과 j번째 열이 만나는 위치에 있는 숫자 또는 문자다라는 걸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위치에 있는 숫자 또는 문자를 행렬 m의 i, j 성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i번째 행과 j번째 열이 만나는 위치에 있는 성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렬 m의 성분을 이용하여 행렬 m을 이렇게 괄호를 열고 a의 ij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행렬 m이 m by n 행렬이었다라고 한다면 i는 얼마부터 얼마까지 돼요? i는 1부터 2 해서 어디까지? m까지 가능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j는 1부터 2 해서 어디까지? n까지 가능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자, 여기는 제1행과 1열이 만나는 위치에 있는 성분이 됩니다. 그래서 대개 성분은 알파벳 소문자로 나타내기 때문에 그냥 A라고 쓴 거고요. 스몰 a입니다. 그 다음 1은 1행과 1열이 만나는 위치에 있는 성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A11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됐죠? 여기는 이제 1행과 2열이 만나는 위치에 있는 성분, 여기는 2행과 1열이 만나는 위치에 있는 성분, 요것들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i번째 행과 j번째 열이 만나는 요 위치에 있는 성분을 a의 ij로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행렬 m은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그거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세 번째, 행렬 m의 행과 열의 개수가 모두 n개일 때, 즉 행과 열의 개수가 n개로 똑같을 때 우리는 이 행렬 m을
n차 정사각 행렬이라고 해요. 자, 우리가 행렬은 이 숫자나 문자를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해 놓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기서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똑같으면 이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n차 정사각행렬, 즉 행과 열의 개수가 n으로 똑같은 정사각 모양의 행렬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 우리 행렬이 뭔지도 배웠고요. 그 다음 행렬은 대개 대문자로 나타낸다라는 것, 그 다음 성분은 대개 소문자로 나타낸다라는 것 배웠습니다. 그리고 행렬의 크기를 행과 열의 개수로 n by n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 성분들은 소문자로 나타내면서 요 뒤에, 오른쪽 뒤에 붙는 요 미첨자들이 나타내는 것은 바로 i행과 j열이 만나는 위치에 있는 성분이다라는 걸 나타낸다라는 것. 그죠? 요것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행과 열의 개수가 똑같을 땐 뭐다? n차 정사각 행렬이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행렬이 뭔지에 대해서는 대충 알게 되었어요. 그럼 이제 질문이 나옵니다. 근데요, 그래서 행렬이 뭔지는 알겠는데요, 이걸로 뭘 해요? 이게 수학 공부하는 학생들이 항상 물어보는 질문이 이거예요. 이걸로 뭐 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행렬을 공부하면서, 뭐 행렬뿐만 아닙니다, 다른 수학적인 개념을 공부하면서도 마찬가지인데, 이걸 가지고 뭘 할 수가 있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당장 할 수 있는 얘기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조그마한 개념들이 나중에 쌓이고 쌓여서 하나로 뭉쳐지면서 큰 일을 해내거든요. 근데 지금 행렬이 뭔지만 배운 상태에서는 이 행렬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는지 말하기는 약간 곤란합니다.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요즘 인공지능이 굉장히 핫하죠. 근데 이 인공지능을 개발을 하려면요, 행렬을 모르고서는 불가능하다. 요건 꼭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을 학습시키죠, 우리가. 러닝한다 그러는데, 학습시킬 때 이 행렬이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공부하려면 리니어 엘지브라, 이게 뭐냐면 그 선형 대수학이라는 걸 배워야 됩니다. 근데 이 선형 대수학의 기초가 바로 이 행렬이에요. 그래서 이 행렬을 공부해야만 여러분이 인공지능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내지는 인공지능이 돌아가는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만큼 이게 중요하니까 지금 당장은 우리가 행렬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을지 그걸 잘 모르겠지만, 얘가 이 지금 핫한 인공지능에 굉장히 유용한 도구로 사용이 되는구나,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얘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또 우리 유제들 같이 풀어볼게요. 대표 유형 1번입니다. 2x3 행렬 A의 i, j 성분 aij가, 자, aij는 i 플러스 j 빼기 1일 때 행렬 A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행렬 A는요, 지금 2x3 행렬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행은 2개고요, 열은 3개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거 구해보는 겁니다. A11이라는 건 뭐냐 하면 1행 1열의 성분을 얘기하겠죠. 자, 근데 얘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 하면 i 플러스 j 마이너스 1이니까 1 플러스 1 빼기 1로 정의가 됩니다. 이거 얼마죠?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A의 1, 2는 1행 2열 성분입니다. 얘는 1 플러스 2 빼기 1이니까 요거 2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A의 1, 3 성분은 1 플러스 3 빼기 1이니까 요거 3 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행에 오는 성분들은 다 구한 거예요. 그 다음 2행에 오는 성분들, A21, 21이라는 것은 2행 1열에 있는 성분을 얘기하죠. 얘도 마찬가지로 2 플러스 1 빼기 1 해서 요거 2 되는 거 볼 수가 있고요. A22는 2행 2열에 오는 성분입니다. 얘는 2 더하기 2 빼기 1이니까 3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A23는 2행 3열에 오는 성분이고요. 2 플러스 3 빼기 1 해서 요거 4 되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실제로 행렬에 한번 채워 넣어 볼까요? 1행 1열에 1 있습니다. 1행 2열에 2 있고요. 1행 3열에 3, 2행 1열에 2, 2행 2열에 3, 2행 3열에 4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2행 3열로 구성된 2x3 행렬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요 숫자들이 모여있는 모양이 딱 직사각형 모양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이 행렬 A의 모든 성분의 합이다 그랬으니까 요 6개의 숫자 다 더해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3개 더하면 6이죠. 요렇게 3개 더하면 9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2개 더해 주시면 15가 되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이 문제의 정답은 15입니다. 유제 1-1번입니다. 자, 행렬 예의 i, j 성분 ai의 j에 대해서 i 플러스 j는 4를 만족시키는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주어진 행렬은요. 4행, 4열의 4차 정사각행렬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행과 열의 개수가 4로 똑같기 때문에 얘는 정사각행렬인데 그때는 우리가 4차 정사각행렬이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i, j 성분 중에서 i 플러스 j가 4가 되는 경우 이런 경우를 만족하는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라 라는 게 문제예요. 그럼 이 i, j라는 것은요. 자연수 가능합니다. 자, 따라서 i가 1일 때 j가 3일 수도 있고요. i가 2일 때 j가 2일 수도 있고요. i가 3일 때 j가 1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렇다면 요 위치에 있는 성분들을 하나씩 다 찾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1행 3열에 있으니까 1행 3열이면 아, 여기가 바로 1행 3열 위치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2행 2열은 2행 2열이니까 아, 여기가 바로 2행 2열 위치구나 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3행 1열이니까 3행 1열이면 아, 여기에 해당하는 게 바로 3행 1열의 성분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결국 문제에서는요, 요 형광펜이 칠해진 3개의 성분의 합을 구하라. 요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3 더하기 9 더하기 7 요거 해보면 요거 12에 7을 더하니까 19가 되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이 문제의 정답은 19입니다. 유제 1-2번 보겠습니다. 아래 그림은 4지점 1, 2, 3, 4 사이에 일방통행인 길을 화살표로 나타낸 것이다. 자, 행렬 A에 i, j 성분 aij를 i 지점에서 j 지점으로 직접 가는 길의 개수로 정의할 때 다음 중 행렬 A는 뭐가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얘도 행이 1, 2, 3, 4 4개 있고요. 열이 1, 2, 3, 4 4개가 있는 4차 정사각행렬이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럼 우리는 1행 1열 성분부터 보는 겁니다. 그럼 1에서 출발해서 1로 다 직접 가는 길이 몇 개냐라는 건데 그런 길은 없죠. 만약에 그런 길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됐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길이 없기 때문에 1행 1열 성분은 0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5번은 예선 탈락입니다. 그 다음 1행 2열 성분은 뭐냐 하면 1번에서 2번으로 직접 가는 경로가 몇 가지가 있느냐, 길이 몇 가지가 있느냐, 요걸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딱 하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행 2열 성분은 2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다 맞죠? 01, 01, 01 맞습니다. 그 다음 1행 3열 성분은 1에서 3으로 직접 가는 길의 개수 하나가 있네요. 그래서 또 1이 돼야 돼요. 그럼 011, 011, 011 또 맞죠? 그 다음 1에서 4로 가는 성분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없습니다. 길이 없죠. 직접 가는 길이 없기 때문에 0이 돼야 돼요. 그래서 1행은 0, 1, 1, 0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1, 2, 3, 4번이 다 되고요. 그 다음 이제 2행 1열. 2에서 1로 가는 건 길이 하나밖에 없죠. 그럼 이건 1이 돼야 돼요. 그럼 다 맞습니다. 그 다음 2행 2열. 그러면 2에서 2로 직접 가는 길이 없죠? 그래서 여기가 0이 돼야 돼요. 그러면 1, 0 맞죠? 그 다음에 2에서 3으로 직접 가는 길은 없습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0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예선 탈락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나머지 3개는 계속 되고요. 그 다음 2에서 4로 직접 가는 길은 하나, 1입니다. 따라서 2행 4열의 성분은 1이 돼야 돼요. 다 맞죠? 그 다음 3행으로 갑니다. 3행 1열 성분은 3에서 1로 가는 길은 없습니다. 이거 있지 않나요? 아니죠. 화살표가 반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건 1에서 3으로 오는 일방통행 길이죠. 따라서 3에서 1로 가는 길은 아닙니다. 따라서 3행 1열 성분은 0이 돼야 돼요. 근데 전부 0입니다. 그 다음 3행 2열 성분은 3에서 2로 가는 길이 직접 가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3행 2열 성분은 1이 돼야 됩니다. 1번, 4번, 3번 다 맞죠? 그 다음 3행 3열 성분은 여기서 이렇게 직접 오는 길이 없기 때문에 0이 돼야 돼요. 그러면 요것도 예선 탈락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삼행 4열 성분은 3에서 4로 직접 가는 길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1. 여전히 1번, 4번이 맞고요. 그 다음 4행 1열 성분은 얼마가 돼야 돼요? 0입니다. 4에서 1로 직접 가는 길은 없죠. 그래서 여긴 0인데 여긴 1이라서 4번도 탈락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나머지도 해볼까요? 4에서 2로 가는 성분 얼마입니까? 길이 없죠. 예, 그래서 0이 되는 거고요. 4행 3열은요. 4에서 3으로 가는 길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1이 되는 거 맞고 4에서 4로 직접 오는 길은 없죠. 그래서 0이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다 따져보면 우리 1번이 답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